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2,000건 넘는 상담을 하면서 제외한 커플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 제외하더라고요. 제외운 있는 사람, 친문자 기가 막히게 잘 쓴 사람, 별거 아닌 걸로 헤어진 사람. 결론부터 말하면요, 제외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바로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준비? 무슨 준비냐고요? 외모 준비? 연락 타이밍, 지친 문자 연구하는 준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준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결국 다시 만나는 사람들, 재회 후에도 오랫동안 연애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키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 재회는 운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연애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자기 이해력이라고 불러요. 저와 상담을 위해 오신 분들 중 대부분은 재회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옵니다. 내가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바뀔게, 진짜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 그러면 제가 항상 되묻는 게 있습니다. 뭘 바꾸실 건데요?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해요. 그냥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잘할게, 아무것도 몰라요. 바뀔게, 구체적으로 뭘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방금 저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재해가 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저는 불안하면 상대한테 사랑을 계속 확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 쌓이면 한 번에 폭발하더라고요. 제가 상대한테 너무나도 많이 맞춰주고 있었어요. 자기 이해 없이 하는 재회는 100% 이별하게 되어 있어요. 내 연애에 대한 자기 이해가 생기면 재회는 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결과 같은 거예요.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회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생각하고 계실걸요?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상태에서 재회하잖아요? 그럼 연애 시작하자마자 을로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연락 늦게 하면 불안하고, 표현이 줄면 멘탈 박살나고, 헤어지자고 할까봐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별이겠죠? 재해가 된 사람들은 자존감이 완전히 높아진 상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특징이 있어요. 말투가 좀 더 부드러워진다거나, 상대 감정에 좀 덜 휘둘리거나, 연애에 의존적인 모습이 좀 덜하고, 상대가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집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오시더라고요. 혹시 연애 요새 되게 밝아 보인다.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상대도 느끼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 성숙한 사람, 불안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 연애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 자존감이 회복되면 그 사람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재된다 안 된다에만 꽂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재회 후에도 헤어지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일회성으로 재회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유통기한 없는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아마 후자이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패턴을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패턴이요? 내가 연애에서 잘못되고 있던 패턴을 고치지 못해요. 갈등만 생기면 감정이 쌓였다가 폭발하고,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고, 침묵하거나 잠수 타거나, 혹은 감정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정리는 없고, 싸우면 바로 그만해, 헤어져 라고 협박하고, 이 상태로 재회하면 제가 장담코 2개월 안에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사람들은 패턴을 고칠 능력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생겼을 때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우리 둘 사이에 생긴 문제를 감정이 아닌 이야기로 풀어내는 사람, 서로 불안감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재회하면 관계가 진짜로 빨리 회복됩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요. 근데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야, 재회하지 마, 너 의리될 게 뻔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있죠? 분명히 그분들 무작정 매달리거나 연락해서 재회했거나, 혹은 못소리일 거예요. 재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무런 성장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재회하는 게 나쁜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뭘 해야 상대가 준비가 됐다고 느낄까요? 제가 진짜 간단한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간단하니까 꼭 해보세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 적어보세요. 조용한 카페든 집이든 어디서든 그냥 종이에 적어보세요. 어떤 걸요? 첫 번째, 반복된 다툼은 무엇이었나? 사소한 서운함이었는지, 감정적인 문제였는지, 회피하는 거였는지, 공격적이었던 건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 적어보세요. 두 번째, 그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불안, 공포, 두려움, 속상함, 서운함, 바로바로 적어보세요. 세 번째,
그때 나는 어떤 말투로 상대방과 대화를 했는지, 상대방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혹은 그냥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는지, 아니면 말 안 하고 삐져 있었던지 지금 적어보세요. 네 번째, 그럼 상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과정을 해보면 내 연애에서 어떤 문제 패턴이 있었는지 어렴풋이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운동하세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러닝하고 산책하세요. 단 매일매일요. 너무 뻔한 얘기 같죠? 근데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만큼 자존감 회복에 좋은 게 없습니다. 단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운동 목표를 정하세요. 우리가 갑자기 몇십 년 운동한 사람들처럼 몸을 좋게 만들지는 못하겠죠? 지금 많이 힘들고 피곤하신 상태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러닝 20분에서 30분 혹은 산책 10분 하기. 대신에 매일 목표를 세우고 매일 하는 거예요. 운동은 자존감의 일부인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제외하신 분들의 90%는 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목표에 대한 성취감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대방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재회는 절대 운이 아니에요. 재회운, 주파수, 신점, 맹신하면서 SNS 염탐하고 프로필 사진만 보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우리 운이 나빠서 이별한 거 아니잖아요. 재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 이해, 자존감 회복,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키웠을 때 나답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력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를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키워드리는 코칭을 하고 있어요. 재해만을 바라고 재해 상담 받지 마세요. 남는 거라고는 재해 상담, 타로, 신점, 부적에 쓴 돈과 무너진 자존감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재회 후에도 다시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지 않고 유통기한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바꾸고 싶다. 재회하고 나서 또 헤어질까봐 두렵다. 나한테 문제 있는 건가? 더 이상 연애에 실패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력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스스로 믿고 준비하세요.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범쌤이었습니다.